자, 우리 2024년 1월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문제 105번부터 저번 시간에 104번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 10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3일은 LED 스탠드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연간 생산 능력은 8만 단위입니다. 최근 3일의 판매 가격이 3만원에서 3만원에 6만 단위를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원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11,000원. 자, 105번.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11,000원이고요. 그다음 변동 마케팅 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죠. 3,000원입니다. 용어만 살짝 바꿔놨는데 변동 판매 관리비, 변동 제조 원가. 그래서 토탈 단위당 변동 원가는 14,000원 계산이 됩니다. 자, 고정 제조 원가 3억이고요. 고정 마케팅 원가. 고정 마케팅 원가도 고정 판매 관리비, 고정 판매 관리비. 그래서 총 고정비. 자, 3억 더하기 1억이니까 4억이죠. 4억. 총 고정비.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단위당 14,000원이고요. 총 고정비 4억입니다. 제조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제조공정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조공정의 변화는 고정 제조원가 1억 2천만 원을 증가시키고 플러스 1억 2천. 1억 2천 추가시키고요.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를 2,000원 증가시키게 된다.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2,000원. 자, 단위당 변동원가 2,000원만큼 증가, 총 고정비가 1억 2천만 원 증가.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6만 단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을 때 3일의 제조 공정이 변화 후에도 최소한의 기존의 세전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판매가가 얼마나 되는가? 자, 공식을 한번 세볼게요. 자, 현재 영업이익. 이 문제도 계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현재 영업이익. 현재 판매 가격 3만 원에 6만 단위. 3만 원에 6만 단위. 6,000개 곱하기 3만 원. 총 매출액이죠.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를 뺍니다. 자, 6만 개. 현재 총 변동비는 단위당 14,000원. 단위당 14,000원. 빼기, 자, 총 변동비 빼기, 총 고정비. 고정비는 1억, 현재는 4억이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영업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6만 개 곱하기 단위당 3만 원. 총 매출액 6만 개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14,000원. 총 변동비 빼기 총 고정비 3억 더하기 1억 4억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을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5억 6천입니다) 자, 현재 영업이익 5억 6천이고요. 자, 이제 단위당 변동원가가 16,000으로 바뀌었고요. 총 고정원가가 1억 2천으로 바뀌었습니다. 16,000원, 5억 2천, 4억 더하기 1억 2천, 5억 2천, 14,000 더하기 2천, 단위당 1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조 공정의 변화 후에도 최소한 기존의 세전 영업이익은 5억 6천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위당 판매 가격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제 더 높이겠죠. 최소한 기존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자, 판매 가격을 X로 두겠습니다. 판매 가격 X.
판매 가격 X2고요. 자, 판매량은 6만 개 유지. 6만 개 곱하기 판매 가격. 자, 빼기 6만 개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16,000원. 빼기 총 고정비 5억 2천. 그래서 이 금액이 현재 영업이익 5억 6천이죠. 자, 미주사나 시가나. 이게 최소한 판매 가격입니다. 더 높이면 현재보다 이게 더 증가하겠지만 최소한 판매 가격을 구하랬기 때문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34,000원입니다. 34,000원. 정답 4번이고요. 자, 계산 로직. 현재 영업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총 고정비 해서 현재 영업이익이 5억 6천. 근데 제조공정을 변화시키면 단위당 변동원가가 16,000. 총 고정비가 5억 2천. 해서 현재 영업이익 5억 6천이 나오게끔 X를 구하면 X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4,000원보다는 더 비싸게 판매를 하게 되면 현재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될 겁니다. 즉 판매 가격을 제조공정을 변화시키니까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06번 고정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정예산. 특정 조업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수립된 예산, 즉 고정된 조업도, 고정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예산을 고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107번 원가와 수익에 모두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은 무엇인가? 우리 원가와 수익 모두 책임지는 거 이익 중심점이죠. 이익 중심점. 투자한 자산의 활용도까지 고려하는 책임 중심점이 투자 중심점. 정답 1번입니다. 108번 ROI 투자 수익률법, 잔여익법, 투자 수익률법, 잔여익법 각각 장단점이 있고 계산 방식이 있고요. 투자 수익률법은 비율로 하는 겁니다. 잔여익법은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 자본예산, 장기 의사결정할 때 MP법, 순현재가치법은 금액 기준이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비율 기준입니다. 투자 수익률법 하게 되면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성과평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의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2번. 사업부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익도 함께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중심점 성과평가니까. 4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은 매출의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투자 수익률법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에는 단점이 있죠. 자, 가령 1조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익이 1,000억 불어요. 1조를 투자했을 때 이익이 1,000억이라면 투자 수익률은 10%죠. 자, 근데 A 대안이 있고요. B 대안이 있습니다. B 대안은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1억 투자하면 5천만 원 법니다. 자,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죠? 50%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가 아닌 어떤 투자 대안의 의사결정할 때 투자 수익률법을 이용한다면 투자 수익률법 기준으로 하게 되면 B 대안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1조 투자 1,000억 버는 대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수익률법은 성과평가, 기업 내부적으로 성과평가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투자 대안의 의사결정할 때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녀입법, 투자수익률법 각각 장점과 단점이기 때문에 둘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09번. A사업부, 사업부 경영자 성과평가익. 우리 경영자,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이죠.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 정답은 90만 원입니다. 즉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통제 가능한 고정원가까지 특정 개인의 성과평가할 때는, 즉 경영자의 성과평가할 때는 통제 가능한 고정이익까지 포함시킨 사업부 경영자 공헌이익이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90만 원 정답 2번이고요. 110번 경제적 부가가치 EVA.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세후 실질 영업이익 법인세까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실질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성격이면 전부 다 포함 빼기 투하자본.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고 자본 우리가 회계학의 자본, 즉 주식이죠. 주식 재무제표의 부채 자본 차입할 수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주주 증자 통해서 자본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평균합니다. 가중 평균 자본 비율. 해서 EVA 경제적 부가가치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가가치도 성과평가 측면의 툴로 이용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쓸 수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1번 옳지 않은 것. 자,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모두 고려합니다. 3번 주주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분석 방법은 주주 관점을 고려한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 관점. 그래서 주주 관점, 자본 비용, 주주에 대한 자본 비용도 포함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중심점과 회사 전체의 목표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 기업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 금액 기준인 자녀이익법, 금액 기준인 순현재가치법, 금액 기준인 경제적 부가가치 전부 다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의 목표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 전체 기업 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아니죠. 영업활동 관련된 거. 영업활동 관련된 거에서 뺄 거 다 빼고 기업의 영업활동 관련된 거. 즉 비영업활동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기업 영업활동 이외의 이익은 빼고 순수하게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익에서 주주에 대한 비용, 채권자에 대한 비용 이렇게 다 빼고 기업 내부에 남는 유보분을 의미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111번 직접 재료원가의 수율 차이. 우리 이제 복수의 제품이 있으면 능률 차이를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식을 적어 볼게요.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가 되죠. 근데 이제 복수의 제품이 있으면 배합, 예산 배합, 여기는 실제 배합. 그래서 두 개 차이를 원래 능률 차이인데 이 능률 차이를 다시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자, 실제 투입량은 그대로 하고요. 배합만 예산 배합 곱하기 SP. 이렇게 해서 두 개 차이를 배합 차이, 이거 두 개 차이를 수율 차이. 자, 이것만 해볼게요. 단위당 표준원가. 단위당 표준원가. 직접 재료 10개 100원.
자, 생산량 480개. 480개. 자, 480개 생산할 때 제품 한 개당 직접 재료 10개. 자, 나가 5개. SP. 달래당 100원, 나는 200원. 자, 그 다음, 몇 대 몇이죠? 2대 1의 비율로, 10대 5의 비율로, 예산 배합은 10대 5, 2대 1의 비율로 투입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투입량, 가 4,500개. 그래서 요게 예산 표준 투입량. SQ, SP 100, 200. 자, AQ 전체 투입량. 제품가 4,500개. 원재료 가 4,500개, 나 2,400개. SQ를 의미합니다. SQ 곱하기 SP는 100, 200이죠. 자, 전체 투입량이 6,900입니다. 6,900. 자,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AQ는 그대로 두고, SP는 그대로 두고요. 100, 200. 자, 6,900개를 2대 1 비율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6,900을 2대 1의 비율로, 즉 10대 5의 비율이죠. 10대 5의 비율로 4,600이고요. 2,300입니다. 2대 1의 비율로 각각 금액을 구해볼게요. 자, 요 두 개 차이 항상 왼쪽에서 먼저 뺍니다. 플러스 10,000원. 자,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 우리 원가 파트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자, 여기가 배합 차이, 수율 차이. 4만원 유리한 차이. 정답 2번입니다. 자, AQSP, SQSP, 실제 배합, 예산 배합. 중간에 AQ인데 예산 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예산 배합했을 때 어떻게 될까? 정답 2번입니다. 자, 112번. 6개월 전 차량을 200만 원에 구입했으나 침수로 인해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동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용 200만 원을 들여 250만 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 원에 팔 수 있다. 이 경우 총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물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더 이상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과거에 발생한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정답 2번입니다. 113번.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고정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해당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2번. 현재 시설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 주문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동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임차료 모든 관련된 원가는 고려해야 됩니다. 3번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유 생산시설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기회, 비용, 기회원가, 기회이익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4번 자, 우리 부품을 자가 제조할지 외부 구입할지 의사결정할 때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작은 경우 그럼 외부 구입하는 게 비용이 더 크니까 외부에 구입할 필요가 없죠. 자가 제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4번 사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동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손실이 발생하는 가제품의 폐지 시 회피 가능 고정비가 2,500원일 때 폐지 여부와 의사결정에 따른 정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정분수익, 정분비용.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수익, 즉 폐지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정분수익. 자, 가입니다. 가를 폐지하면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가를 폐지하면 변동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를 폐지하면 변동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000원. 즉 공원이익 2,000원이 줄어드는 거죠. 자,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문제에서는 가 제품 폐지 시 가의 라인을 폐지할 때 고정비가 2,500원입니다. 즉 2,500만큼 줄어들죠. 마이너스 2,500원. 항상 위식에서 밑에식을 뺍니다. 마이너스 5,000원 마이너스 이것도 기계적으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뺍니다. 항상 정분 수익에서 정분 비용을 뺍니다. 갈라를 풀면 이거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500원만큼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폐지하면 500원만큼 기업 이익에 플러스가 되니까 의사결정은 폐지. 자, 문제 115번입니다. 3일은 제품 A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X를 직접 생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일은 부품 X 제조에 관한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부품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 부품 단위당 변동 재료 원자 원가, 부품 X 관련 고정 재료 원자 원가, 생산량 5,000단위. 3일은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X의 외부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 재료 원자 원가 40%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자,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외부 구입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외부 구입 가격 5,000단위 5,000개 곱하기 외부 구입 가격. 자, 5,000개를 우리가 외부 구입하면 더 이상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500원 직접 노무 원가 100 변동 재료 원자 원가 200 자, 고정 재료 원자 원가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데 변동비는 단위당 고정비는 전체로 자, 전체로 40%는 계속 발생합니다. 40%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줄어들죠. 네, 줄어듭니다. 40%는 계속 발생합니다. 50만 원에 40%. 자, 이쪽이 비용 증가분, 이쪽이 비용 감소분. 네. 자, 40% 계속 발생할 거니까 60%만큼 줄어들고요. 5,000개 생산하지 않으면 이만큼 변동비가 줄어듭니다. 자, 갖게 되는 P를
보겠습니다. 자, 500, 100, 200, 800. 자, 400만 원 더하기 430만 원. 그래서 P는 860이 됩니다. P는 860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외부 구입할 때 늘어나는 비용, 자가 제조할 때 발생하는 비용, 변동비, 고정비 40%는 줄어드니까 60%만큼은 결론적으로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비는 이만큼 감소, 고정비는 이만큼 감소. 감소하는 비용, 늘어나는 비용. 갖게 되는 P가 860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6번.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본예산은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투자, 주로 장기의사결정, 공장이나 기계,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우리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등이 있고요. 2번. 자본예산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현금이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맞는 편이죠. 현금분성법이 회수기간법,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3번. 자본예산에 대한 투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아무래도 장기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 소비자 선호, 기술 진보,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4번. 자본예산은 기업의 단기적 경영계획 아닙니다. 장기적 경영계획, 장기적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117번. 3일은 단기초 새로운 투자한 9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8만 원의 세후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 연 10%일 때 이 투자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 순이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이란 표현이 좀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출 현재 가치 95만 원. 이 투자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8만 원. 자, 매년 말 28만 원 곱하기 5년 연금 현가계수 3.79 빼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95만 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자, 11만 1,200원. 정답 1번입니다. 118번. 장기의사결정을 위한 방법 중 회수기간법.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성과,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2번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이용합니다. 빨리 회수하는 거죠. 2번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 대비에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계산도 간편하고. 4번 위험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순현재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으로 회수기간법도 함께 이용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비현금 자료도 반영되는 포괄적인 분석 기법이다. 아니죠. 우리 현금 자료만 반영합니다. 119번. 자, 판매 가격 결정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고객의 관점. 두 번째, 경쟁 기업의 관점.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기업은 가격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 플러스 우리 회사가 제조하는 원가,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만 강조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최근 방식은 오히려 고객과 경쟁 기업의 반응을 먼저 고려해서 판매 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얻기 위해서 원가를 방법하는 목표 원가 방식이 최근에는 더 타당합니다. 1번, 고객 관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고객 관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가격 인하는 항상 수요를 수반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가격 인하는 무조건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면 더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제품 가격 인하는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 수 있지만 항상, 무조건 이 표현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2번, 기업 자신의 원가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이나 경쟁 기업의 원가 정보는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같이 고려됩니다. 가격, 원가, 경쟁 기업, 고객 관점. 3번, 제품에 대해 장기적인 정상 가격을 결정할 때는 고정원가를 포함한 모든 제조원가 고려해야 되나? 판매관리비는 고려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판매관리비도 관련 원가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됩니다. 4번, 우리 경제학상, 이론상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일치하는 점에서 제품의 최적 판매가에 결정된다. 이건 이제 경제학상의 이론적인 내용인데 맞는 표현입니다. 120번, 품질원가에 관련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품질원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되죠. 통제원가, 실패원가, 불량률, 원가. 자, 전통적인 방식. 최근 방식은 이 방식이 최근 무결한 관점이고요. 전통적인 방식, 통제, 실패원가, 통제원가. 근데 현재 원심은 이제 불량률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통제원가도 함께 감소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불량률이 최소일 때 품질 관련된 총 원가가 최소화되는 무결한 관점이 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번. 자, 품질원가란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거나 통제원가,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 발생하는 원가, 실패원가. 실패원가는 내부 실패, 외부 실패가 있고요. 통제원가는 예방원가, 평가원가가 있습니다. 2번. 예방원가는 불량품의 생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로 공급업체 평가, 품질관리 시스템, 기획원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내부 실패원가와 외부 실패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실패원가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가 증가하면 실패원가는 감소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통제원가가 증가되면 실패원가는 감소하죠. 어느 경우든 실패원가는 불량률이 줄면 줄수록 감소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방원가와 평가원가, 통제원가를 증가시키면 불량률이 감소가 되고, 불량률이 감소가 되면 실패원가도 감소가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1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에게 기출문제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